오늘은 44건이 강남의 봄, 중국에서는 이제 양재강 남쪽으로 왔잖아. 강남춘. 근데 양재강 남쪽하고 양재강 북쪽하고 얘들은 건너기 힘들고 하니까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또 사성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교통수단이 남선, 북마, 북쪽에는 산악지도고, 척박하고, 남쪽은 이제, 중국강은 전부 동쪽으로 흐르는데, 양재강은 제일 긴데, 말로는 길이가 6,300km. 세계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지류가 제가 세보면 알지만 7,700개. 양재강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수량이 황하의 500배. 이래, 온데 남쪽에 전부. 배 타고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 조금 넘어가면 또, 여기도 이제, 수나 양재가 운하를 만들면서 다 판 게 아니고, 지루 따라 이어가면, 북경까지 운하가 되니까.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고, 북쪽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어릴 때 배를 타고 갔겠지만, 천천히 여유있게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긴장, 장난 늦으니까. 그러니까 생활 방식도 북쪽은 아주 강하고 실용적이고 계산적이고, 남쪽 사람들은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또 예의가 있고, 또 물산도 남쪽은 풍부하고 북쪽은 부족하고 하니까 남쪽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고 또 종교를 좋아하고 미신을 좋아하고, 북쪽 사람들은 현실을 좋아하고 또 철저한 또 이제 공리주의. 그래서 이 중국의 문화는 대부분 남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화가나 시인이나 80% 이상이 중국 동남쪽 절강성, 강소성 사람들이고, 말로는 북경대 교수의 90%가 절강성, 강소성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목에 오는 그 장안의 고국 관료가 강남 지방을 여행하다가 봄을 만나가지고 지은 시, 이 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청가시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계절 따라 지었으니까 지금 강남의 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재강 남쪽의 봄이지만 그냥 중국 남쪽 지방의 봄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천리앵제 노경홍하고 수촌산과 항주기 위풍을 남조 484는 다소누대 연우중을. 시가 쉬운데 천리 남쪽에는 이제 또 산도 없으니까 일망무제라. 개꼬리 앵자 울제자 천리에 개꼬리 울고, 너른 천리 사방에 여기저기서 개꼬리가 울고, 그 다음에 녹영홍, 직역을 하면 푸른 것이
비칠 명사. 붉은 것에 비친다. 푸른 것이 붉은 것을 비춘다. 푸른 것은 나무잎이고 세상이고 붉은 것은 꽃이고 이 꽃과 잎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꽃은 대체로 대부분 붉은색이고 잎은 대체로 푸른색이니까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 다음 지체구절이고 그럼 전체구절은 눈을 둘러서 강산을 보니까 수촌, 물가에 있는 마을, 산곽, 산 위에 있는 성곽. 성곽을 쌓으면 그 안에 또 이제 집이 있으니까. 물가 마을과 산 위의 산곽에는 주기, 술 깃발, 술집 이제 그 표시를 하는 술 깃발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술집에 보면 중국 가면 깃발 달아놨는데. 일단 풍자가 바람 풍자가 이제 동사가 되면 바람이 분다도 되지만 또 바람에 펄럭인다. 바람이 분다, 바람에 펄럭인다는 어떻게 합니까? 앞뒤 관계 보고 한다. 상황 보고 한다. 분위기 보고 한다. 남쪽 사람들이 낭만을 좋아하니까 곳곳에 술집이 많다. 물가에 있는 마을에나 산 위에 성곽 속의 마을에도 곳곳에서 술 깃발이, 술집을 알리는 깃발이 불렁거린다. 500년 된 술집, 3년 된 술집, 이런 맛을 내는 술집. 남조 484. 남조는 이제 중국이 4세기 때부터 7세기 때까지 이제 한 300년 동안 남조, 북조로 갈려졌어요. 남조에는 이제 부한 말기에 이제 그 다음에 상국이 되잖아요, 상국. 자기들이 그냥 한캐는데, 한 나라가 여러 번 있으니까 그냥 촉하는 그런데, 이 신하나라가 이 나라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하기 직전에 사마이 손자 한 100개가 있잖아요. 진나라가 있는데 진나라가 286년에 통일해가지고 한 50년 뒤에 아마 북쪽에 내려온 다른 이민족 56부 이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 거니까 이 동진 망하고 이제 수나라 망하고 제나라 제나라가 망하고 양나라가 망하고 진나라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나라가 살짝 큰 나라는 북위, 그다음에 북주, 북제. 자기들은 다 이제 제 나라 했지만 역사에서는 오늘 이제 합친 나라가 수나라 다음이다. 당나라 다음이 이제 수나라 금나라 요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는 남조,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북조. 이 북조는 이제 한족이 아니고 선비족, 저족 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조, 북조 합치면 남북조. 남북조 시대.
한 350년부터 한 580년까지. 이제 남조 때는 풍기가 대단히 성행했어요. 풍기가 대단히 성행했고, 그 양나라 무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중된답고 몇 번 출가한 것 같다가 신하들이 끄집어내고 왔어요. 절로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남경에 있는 데만 해도 500개 넘어. 이게 남조 484, 남쪽 조정, 남조에 484, 남조 때 지은 480개의 절, 다소 누대, 절간에 건물이 많잖아요. 다소는 이제, 그때는 저금소천을 별 뜻이 없고, 많은 누대, 절간에 있는 누대가 연무중, 연기연, 비유, 가운데 중. 비양계 속에 장계 있네. 근데 삼사구대는 이게 무슨 시입니까? 이게 내 나라도 짓겠다. 남조 484. 경상대학 중문과. 학생 38명. 근데 요거 뭐냐 보면, 옛날에 절이라 보는 것이 전부 좋게 말하면 이제 조개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농민들 착취해가지고 놀고 먹는 거 아니래요. 이 역대 황제들은 오로지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정신이 백성들의 뭐 생활이라든지 국가의 운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자기가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유교는 안 믿고, 유교는 안 믿고 도교나 불교를 믿고, 그다음에 임금자리 안 뺏기는 것. 요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근데 불교를 계속 믿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시가 싱겁고, 겉으로 보면 시가 싱겁고 해보는 거지만도, 지금 남북조가 끝난 뒤로 한 100년쯤 지났는데, 100년이 아니라 한 300년 지났는데, 남조 시대에 지은 480여 개의 절이 절간의 많은 누대들이 비양계 속에 있구나. 그 속에 들은 뜻은 뭐냐 보면, 역대 통치자들, 황제들이 백성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착취했을까, 그런 이제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주석이 1번에 보면, 주석 1번에 두 번째 주석 왼쪽에서 다섯째 줄, 주기, 현재 그 고대 주점용의 기치, 깃발기, 깃발지, 깃발, 우칭, 주염인데, 염자가 발염자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발염자, 술집 깃발염이에요, 술집 깃발염. 이 글자는 갖다가 안 쓰고, 뭐 약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글자라. 발림자 통상 씁니다. 주석에 보면 원래 주염하는데 그래서면 안 되고, 그래서 술집 깃발염, 술집 깃발염. 천리 행제 노경홍, 천리 먼 곳에 사방에서 깨꼬리가 울고, 깨꼬리가 우는 거는, 깨꼬리는 좀 늦은 봄이 오니까, 이제 늦은 봄이 돼. 새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푸른, 새로 돋아난 푸른 잎이 붉은 꽃잎에 비치고,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멀리 보니까, 물가의 마을이나 산의 성각에 있는 마을의 술 기운이 바람에 너무 끼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낭만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지방이다. 이곳에 있는 남조 시대에 지은 480여 개의 절, 강남 땅은 다 남조니까 480여 개의 절간의 많은 누대들이
우는 건물인데 2층 이상의 건물이고, 대는 꼭 집이 없어도 되지만,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 우대가 비연기연 비우, 연기는 이때는 안개, 비안개 속에 잠겨 있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보다 별로, 우리나라 사람도 뭐 정감이 별로 안 맞아. 그 다음에 46페이지, 46페이지. 제목은 상고시랑. 상은 올린단 말이고, 고시랑은, 고는 누군지 몰라요. 아니, 고는 성이고, 시랑은 차관이란 말인데, 차관급인데, 그래서 이름인데 누군지 몰라요. 고시랑에게 올리는 시. 이제 편지처럼 시도 올린다. 그 다음에 당나라, 고섬. 섬자는 두꺼비 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상벽도 화로종하고 일변홍행 이운제를 부용생제 추강상 하야 불양동부 원미계를 하늘 위에 벽도는 푸른 복숭이가 있고 천도 복숭이도 하고 반도 복숭이도 하는데 하나를 먹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복숭인데 또 주석이 보면 반도 설일반 요 글자가 주석이 보면 전설중적 반도인데 설일반자고 납작한 복숭이고 또 발음이 번이 되면 지며느리 번 그 본래 이름인데 초가집에 보는데 아니 연한 보라색 그 납작한 뿌리가 있잖아요. 지며느리 번도 일명 우엽도 천엽도 전설위 선인소시 신선이 이거 먹고서 전년을 산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직을 하면 하늘 위에 푸른 복숭아를 화는 썩는다. 조화된 화자가 동사되면 썩는다. 이슬에 섞어서 종자는 동사되면 심는다. 심었고 일변 해 주변 해가는 이제 대걸리는 황제 해가에 대걸의 붉은 살구를 이운제 기댈리자 구름운자 구름에 기대어 심었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다 읽어보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다 읽어보고 그다음 부용은 영꽃을 부여했거든요. 풀이고 이어졌잖아요. 발음도 되지만 꼭 연고는 뿌리가 쫙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꽃이 자라난다. 쟤는 뭐뭐해서 이따 그 말고 뭐뭐해서 처속격 전치사로 전성대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강은 가을강 위에 자라나 있으면서 아닐 불자, 향은 향할 향자, 동풍을 향해서 봄바람을 향해서 미개는 피지 않는다. 개는 10개자는 핀다. 피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네. 이 시는 작자가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뒤에
과거 시험에 떨어진 뒤에 과거 시험 그 채점관인 시관인 고시 실황한테 바쳐가지고 자기의 뜻을 갖다가 나타낸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첫째 구절은 내가 하늘 위에 푸른 복숭아를 이슬과 섞어서 심었다. 이 말은 좋은 솜씨를 발휘해서 문장을 잘 지었다. 또 일변홍행 이운제 해 주변 황제 주변에 붉은 살구도 구름에 의지해서 심을지. 그래서 황제 마음에 들 그런 글을 갖다 내가 또 신경을 써가 지었다. 그러나 떨어졌다. 부영은 자기를 말하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황제한테 발탁 못하고 가을강 시골 가을강에서 자라나고 있지만도 봄바람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불자 다 걸리 불자가.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봄바람 속에 꽃을 피운 사람은 다 합격한 사람이고 내가 이번 차례에 합격 못했지만도 그래도 원망 안 하고 나는 이제 연꽃은 여름에 피지. 다음에 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요것도 이제 별로 뭐 시골에서 그한데 이 청아지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시골 서당에서 어린애들이 보는 그런 시인데 이 출세를 위한 그런 시가 많이 있어요. 그 섬이 이제 과거에 들어져 가지고 원망하거나 뭐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고 느긋하게 시험관에게 두고 봐라. 봄바람 속에 내가 안 피웠지만도 가을바람 속에서 여름바람 속에서 내가 꽃을 피울 테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여유를 보이면서 자기의 실력을 은근히 자부하면서 시험관들한테 이제 자기의 자부심을 달리는 그런 식.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실제로. 뭐 울고 하면서 막 애처로운 소리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늘 위에 내가 실력이 있다. 하늘 위에 일반 사람들이 못 따는 푸른 복숭아를 신선들이 마시는 이슬과 섞어서 심었고 해 주변에 임금 주변에 붉은 살구도 구름에 의지해서 구름 속에서 심었지. 앞에 1, 2구는 이제 자기의 문장을 다양하게 내용이 풍부하게 잘 지어냈다. 근데 떨어졌다. 중간에 마시앙하게 천연되고 지금 현재 내가 연꽃이 가을강에서 자라는 것처럼 연꽃이 상당히 참 더러운 물 속에서 피어나지만도 깨끗하잖아요. 내가 환경이 별로 안 좋지만도 시골에 지금 묻혀 있지만도 그러나 봄바람을 향해서 피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전성기 때 과거 시험에 내가 채택되지 못한 것, 합격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내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는 표면만 보면 해석이 안 되고 과거 시험 떨어진 사람이 자기의 실력을 은근히 자부하면서 시험관들한테 다음에 내 실력 발휘할 때를 기다려봐라. 다음에 내 실력 발휘할 때를 기다려보라. 그런 자부심을 나타내는 그런 식. 뜯어봐야 돼.